황기찬은 늘 철두철미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김도윤이 YL에 복귀한 순간부터 그의 계산은 복잡해졌죠. 김도윤을 YL에서 완전히 쫓아낸다면 강재인은 끈 떨어진 연일 뿐이고 패트릭 역시 투자 외엔 그룹 내에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사내 닥터 자리에서 내쫓긴 도윤이 DH홀딩스 본부장으로 돌아오자 기차는 곧장 강세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분개해 도윤의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모두 그들의 계략이었어요. 기획실 팀장 하나를 매수했고 계약직 몇 명에게는 계약 연장과 돈을 약속했죠. 황기찬은 또 다른 무리수를 던졌어요. 평소에 용돈을 주며 관리하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DH홀딩스 신임 본부장 김도윤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쓰도록 유도한 거예요. 익명의 제보로 포장된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했어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도윤, YL 복귀 논란과 함께 내부 직원 집단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재인과 도윤은 서로 눈빛을 마주봤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서로 알았어요. 이건 황기찬이야.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도윤은 분노를 꾹 눌러 담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걸로 겁먹을 내가 아니에요. 황기찬, 제대로 한 방 먹일 겁니다. 그날 오후, 제인은 회사를 나서려다 1층 로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유경이 모습이었어요. 유경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침묵 끝에 유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승우 만나러 잠시 왔었어. 제인아,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제인은 머뭇거렸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가까운 카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가 놓이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유경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 황기만이랑 이혼 소송 중이야. 너도 알고 있겠지만 쉽지가 않네. 그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아. 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경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 말이 부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진술해줄 사람이 필요하대. 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말이야.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너였더라. 내가 힘들 때마다 너한테 내 사정 털어놨었는데 내가 널 그렇게 힘들게 하다니 나도 참 염치가 없다. 제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곧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유경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유경아, 솔직히 갑작스럽고 마음이 복잡하긴 해. 하지만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나 해볼게. 그 사람 옆에서 그 집안에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었는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 유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제인아. 내 위로에 이제야 숨이 좀 쉬어져.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유경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인아, 내가 많이 미안했어. 은호 유괴한 사람이 황기만이라는 거 알면서도 너한테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감추기에만 바빴어. 정말 미안해. 제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아무 말 없이 그저 유경을 바라봤어요. 유경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제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유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던 거니? 유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너한테 먹였던 수면제 말이야. 그 약, 사실 내가 처방한 약이었어. 제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눈이 동그래졌고 한참을 말없이 유경을 바라보다 마침내 제인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유경아, 나한테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걸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배신감이 맺혔습니다. 유경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나도 어머님이 너한테 그 약을 먹인 줄은 나중에서야 알았어. 자기가 먹을 약이라고 아주 독한 걸로 처방해달라고만 얘기했거든.
그걸 너한테 매일같이 먹인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제인아. 정말 미안해. 제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의가 아니었잖아.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고마워, 유경아. 사무실로 돌아온 제인은 곧장 도윤을 찾아갔어요. 조금 전 유경과 나눴던 대화를 꺼내놓았고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황기찬의 어머니가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 지속적으로 제인 씨에게 투약했고 그걸 황기찬이 알고도 강제 입원을 시킨 거잖아요. 환자의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경이가 약을 처방한 기록이 남아있고 직접 시인까지 했어요. 필요하다면 진술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로 황기찬의 숨통을 조여야 해요. 도윤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좋아요. 이걸로 황기찬이 더 이상 악의적인 기사나 여론몰이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기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기찬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 단호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이상한 기사로 사내 안팎으로 분위기를 흐리고 여론으로 조작하려는 수작.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기찬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억측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려 들다니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말투는 끝까지 뻔뻔했고 오히려 제인과 도윤을 조롱하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제인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 안엔 당신 어머니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그리고 그 약을 내가 어떻게 매일같이 먹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독성 수면제를 나에게 유산 후 먹어야 되는 영양제라고 속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복용하게 했고 약에 취해 지냈어요. 그러자 도윤이 강하게 나섰어요. 그로 인해 제인 씨는 제정신이 아닌 가수면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설명도 동의도 없이 당신이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혜성정신병원 기록엔 제인 씨가 사인한 동의서가 없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차갑게 덧붙였어요. 이런 비겁한 방식으로 더 이상 우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부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행했는지 얼마든지 언론에 퍼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강미란 상무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분란이 생기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그 말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기찬은 짧은 침묵 끝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위협하는 겁니까? 지금 제인이 기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요.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황기찬의 사무실을 빠져나왔고 그들의 등 뒤로 황기찬의 무거운 침묵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금방이라도 황기찬의 불법 행위를 언론에 고발하고 싶었지만 비밀 문서를 찾아야만 했어요. 황기찬이 도희의 사고를 보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사라졌는지 그리고 사고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밝혀야만 했기에 그가 늘 지니고 다니는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제인이 도윤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황기찬이 차를 타러 이동할 때 그 순간을 노리는 게 어때요? 제가 황기찬에게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도윤은 제인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나가던 차량이 황기찬을 위협하듯 빠르게 다가가고 그 틈을 이용해 쓰러진 그를 일으켜 세우는 척하며 다가간다는 말이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노트북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CCTV는 미리 확보해 놓을게요. 나중에 황기찬이 확인해도 증거를 찾을 수 없도록이요. 며칠 뒤 주차장에서 기찬은 전화 통화를 하며 자신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검은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빠르게 그 앞으로 돌진하듯 달려왔고 기찬은 놀라 뒷걸음질 치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그때
제인이 놀란 척 달려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기찬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제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옆에 놓인 노트북 가방을 재빠르게 자신이 준비한 가방과 바꿔치기 했어요. 기찬은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녀가 건네준 가방을 챙겨 들었고 제인은 침착하게 주변을 정리하며 황기찬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의심이 어렸고 뭔가 수상하다는 듯 제인을 향해 물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제인은 자연스레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넘어졌잖아. 별뜻 없이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제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 자리를 벗어났고 기찬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짙은 의심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바꿔치기한 노트북을 열었고 잠시 후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기찬이 서명한 내부자산 유용문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희의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눈앞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인은 화면을 응시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고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이 진짜였어요. 도윤 씨에게 택배로 온 영상은 편집된 영상이었던 거예요.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낼 시간이에요. 제인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속삭였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엔 분노가 아닌 냉철한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두 사람의 표정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노트북이 바뀐 걸 모를 리 없는 황기찬이었어요. 도윤과 제인은 필요한 파일을 복사한 뒤 곧장 기찬의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제인이 침착한 얼굴로 노트북 가방을 내밀며 말했어요.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가방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황기찬 회장님 가방 맞으시죠? 기찬은 불안한 듯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감추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는 경계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제 황기찬과 강세리가 도희의 죽음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질 차례입니다. 결정적 증거,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드라마 리뷰 콩콩과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